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89.77%.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득표율이 정말 기록적입니다. 네, 결국 9대0, 사실상 9대0이었죠. 90% 득표율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수도권, 강원, 제주 순회 경선에서 91.54%의 득표율을 보였고요. 예.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재외국민 이런 것들 다 합산한 최종 누적 득표율이 89.77%가 나왔어요. 예. 김동연 후보는요? 2등을 했고요. 6.87%가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어땠습니까? 최종 3위 3.36%를 기록했어요.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거의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락 연설문을 기자들한테 배포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 수락 연설문도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는 뭐 대선 수락 연설문 같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통합을 14번 언급했고 희망 13번, 뭐 진짜 대한민국 10번 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선거 구도를 잡는 측면에서 있었던 발언 같은데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양극단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겠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어요.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본선 후보죠. 네.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입지를 많이 키워왔습니다. 2022년 대선 경선 때 과반을 간신히 넘겼던 50.29%를 기록했었고 대선 직후 전당대회 때는 77.77 그리고 작년 전당대회 때 85.4%까지 점점 올라왔고 이번에는 89.77%를 기록한 거죠. 네. 직선제 개헌 이후 양당 대선 경선 기준으로 최다 득표율이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김대중 후보가 그때 78.04% 맞나요? 네, 97년에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후보가 78.04%로 가장 높았고 네. 자, 국민의힘 쪽 계열에서는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83.97% 받았던 게 제일 컸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일찌감치 본선 체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경선 캠프는 사실은 이재명 캠프가 좀 슬림화를 했었어요. 이제 용산 빌딩에 사무실 차리고 한 8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는데 대선 캠프는 이제 메머드를 넘어서 아예 당 조직 전체가 움직일 예정입니다.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당 조직에도 신명계가 사실 거의 다 주요 보직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화학적 결합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깜짝 비명계 카드들도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로 선대위원장이 결정되고 네. 진용이 짜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위해서 비명 카드를 깜짝 카드로 쓸 수 있다. 네, 통합 카드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89.77%. 90% 육박했어요. 뭐 4452 하면 이제 90%인데요. 진짜 9대0이 된 거예요. 네, 진짜 9대0이 됐고요. 저는 이제 일반 국민 경선에서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반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85, 그런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90.4,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율에서 98.69. 해외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일반 국민 선거인단 요게 50%가 반영이 되잖아요. 절반이. 네. 이게 89.21이에요. 그러면 진짜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이제 이게 좀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89.21%. 네, 거의 이제 평균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여간 압도적으로 80% 후반대 이제 이게 나온 거고. 이거는 뭐 진짜 역사 앞으로 이게 깨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민주적인 투표 방식에서 깨질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번에 정권 교체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줬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느냐. 지난 22일에 이제 배당을 한 다음에 바로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열었으니까 이틀 사이에 두 번 열었거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633 원칙에 따라서 기한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6월 26일까지 이 결론이 나는 거더라고요. 예.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사실상 가능성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능성으로 있는데 이렇게 법원이 일단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거를 굳이 이를테면 선거 이후에 하려면은 이렇게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의 심리를 연 것이 아무래도 좀 대선 전에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0일, 11일 네. 이틀이에요. 네. 그때 그리고 12일부터 5월 10일부터 이제 선거운동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법원이 오히려 빨리 해가지고 이 후보 등록 전에 이거를 후보 등록 전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5월 초에 연휴예요. 지금 네. 이번 주 이제 뭐 목금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월화까지 사실상 이제 연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6월 3일 이전에라도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여간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건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느냐. 결국은 선거 운동 기간에 이거를 내면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대법원이 또 비판을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또 굉장히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담감을 털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게 대법원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서두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측하는 기사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본선에서의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잠시 후에 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저희가 만나볼 겁니다. 민주당에서 분석하는 이 숫자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들 짚어보기로 하죠.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네. 앞으로의 변수는 뭐 물리적 위협,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이거밖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국민일보에서는 아예 그 워딩을 뭐 이렇게 리드로 쓰기도 했던데 실제로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출입자들 네. 소지품 검사까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좀 예민하게 뭐 그런 포인트들을 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한덕수 출마 임박. 한덕수 대행의 행보. 사실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은 변수로 안 봐요? 출마 여부를? 뭐 변수로 안 본다는 게 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출마 여부가 이 대선 본선 흐름판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지 별로 신경 안 쓰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어차피 이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대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최대 변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고. 자, 한덕수 대행의 움직임 주말 사이에는 어땠습니까? 이번 주에 사퇴할 거다라는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29일 내일이죠. 내일 헌법재판소법,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걸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날린 후에 수요일 날 사퇴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30일에 사퇴할 거다라고 날짜까지 박아서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4월 30날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기 관련한 어떤 논의들이 아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방안 했을 때 대행이 직접 만나는 방안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30일 이후에 사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할 거라는 소식이 좀 가시화된 건 사실이고요. 내일 중에 핵심 참모가 먼저 사퇴할 거다. 총리실에서 사퇴할 거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들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헌정회장이죠. 정대철 헌정회장과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만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 통해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관측 좀 이렇게 좀 많이 주목이 되는 거고요. 예선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2차 경선이 오늘까지입니다. 2차 경선이 오늘까지란 얘기는 오늘까지 여론조사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당심, 민심. 당원 투표 플러스 여론조사. 특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인데 이걸 50%씩 합산해서 네. 4명 중에 네. 1, 2등을 추려서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명이 이제 뭐 3강 그리고 안철수 후보 1중 이런 구도로 돌아가고 있지만 과반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서 아마 토요일에 3차전 치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는 지금 이 3강이 좀 비등비등한데 당원 투표 50%가 이번에 2차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심 한번 두루 취재해 보셨어요? 당원들 기류를 좀 잘 포착하는 사람들 여러 명한테 어제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네.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게 본격화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허, 그 얘기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경선이 시작되면서 하락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직접 뭐 토론회도 나오고 또 어떤 그 당원들의 기대에 또 부합하지 않는 언급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하락세였는데 그 하락세가 끊겼던 게 한덕수 후보의 대선 준비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 나는 하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우리가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예. 반신반의했어요. 예, 진짜 예. 나오는 거냐 아니냐. 그러다가 2주 전에 한덕수 대행이 대정부 질의 불참하고 호남 갔을 때 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는 진짜 나오는구나 이 시그널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행보로 봤다는 거죠. 네. 근데 딱 그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날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김덕수다. 네, 한덕수든 김덕수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예 이게 내가 그 처음부터 단일화를 얘기했었던 그 적극적인 주자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었고 그게 좀 당원들한테 많이 먹혔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단일화를 정말 스무스하게 할 적임자가 김문수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거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쪽에 조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그쪽으로 캠프에 많이 합류를 했어요.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지난주 후반부에 단일화 수용으로 많이 선회했잖아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조직이 의원들이 특히 한덕수 후보 쪽, 김문수 후보 쪽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 진영을 짠 거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정리하자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가 가시화, 현실화가 되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할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당심이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하락하던 김문수 후보의 하락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네. 그리고 한홍안이 그나마 마지막에 단일화 수용으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네. 김문수 후보로의 조직의 거의 뭐 압도적인 결집까지는 일단 막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나경원 후보가 컷오프 되면서 이 조직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갔어요. 네, 나경원 후보도 아주 구체적인 아무도 지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공식으로. 적극적인 입장 안 냈고 뭐 김민전, 강승규 이런 의원들도 움직임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지선은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한덕수 대행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예. 90%는 넘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내일 모레 30일 이제 유력하다고 하는 이유가 29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킨 법안이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못한다. 예. 요거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공무원법상 그동안 그래 판례상 만약에 그날 거부권 행사하고 그날 그만두면은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 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넘겨야 돼요. 자정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 자정을 넘겨야 되니까 이건 수요일이 유력하다. 그리고 뭐 이제 5월 1일 이제 목금으로 넘어가면 이제 연휴기 때문에 연휴고 그다음에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제 뽑히는 거 뭐 등등등 감안했을 때 수요일 날 이제 사퇴를 할 거다라는 거고 지금 뭐 미국에서 온 누구였죠? 그 뭐 해군 장관. 예, 장관도 지금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30일 수요일이 될 거다. 제가 뭐 지난주에 이제 한카 토론에서도 수요일쯤 될 것 같다. 아니, 장관이 30날 오는데 그러면 장관 만난 다음에 사퇴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뭐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측상 어쨌든 화요일보다는 거부권 이 이슈 때문에 수요일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뭐
때문에 총리 비서실장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사퇴할 거든. 먼저 그 참모들이 먼저 지금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제 후보로 출마했을 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느냐 여론조사 좀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CBS 노컷뉴스가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 KSOI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가상안심번호 ARS 조사입니다. 예. 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과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3자 대결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47, 한덕수 27.7, 이준석 5.2. 그러면 여전히 격차는 거의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 제일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후보들 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 김문수 이준석까지 3자거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47.2, 김문수 19.3, 이재명 47.1, 한동훈 13.2, 이재명 46.4, 홍준표 21.7. 그래서 제일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이 27.2니까. 그래서 지금 중도층의 일부 표가 지금 가고 있고 워낙 지금 한덕수 에드벌룬을 띄워주고 있으니까 여기로 단일화를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지 않냐라는 희망까지 조금 이제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2차 경선 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김문수 16, 한동훈 16, 홍준표 15.6, 안철수 12.5. 이건 국민 전체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기준으로 하면은 홍준표 26, 김문수 25.7, 한동훈 20.2, 안철수 8.9. 이렇게 가서 모르겠다. 이 3명 중에 누가 올라갈지. 3강 중에 누가 2명이 올라갈지. 예. 이게 당신반 민심반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내일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특히 이제 당원들이 어떤 표를 할지 이건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예. 그럼 당원들 조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예. 2강 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맨날 틀려서 그러니까 또 그래요. 틀리실까봐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내일쯤엔 한번 그래도 질문 던져보기로 하고 지금 여론조사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한덕수 이렇게 뭐 결승전처럼 이렇게 치르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실 물밑에서는 상당히 있어요. 뭐 이를테면 지더라도 사실 국민의힘 중심으로 한번 그 파이가 얼만큼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탄핵 계엄 이런 책임에서 반성할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뭐 중진들도 그렇고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당내 경선이 지금 흥행이 참패하고 있는 부분들, 예선전처럼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결승처럼 있다 보니까 각 캠프에서도 캠프 구성원들이 아주 막 죽자고 안 뛰고 있거든요. 오히려 당사자들만 약간 뭐 토론에서 비아냥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목소리들만 커지고 그런 데에 대한 사실 당내 어떤 쓴소리, 비판도 물론 있는데 사실 다자구도에서 다른 후보들이 여전히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 또 대선 이후에 사실 당권 욕심이 또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수면 위로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로 뽑힌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요거를 물어봤거든요. 어떤 한덕수 거요? 대행 출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심판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거다. 그런 의문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이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이죠. 바깥 사람과 뭘 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국힘 경선이 좀 김이 빠진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애둘러 좀 비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갑니다. 교황 마지막 초대장도 약자에게. 예, 주말 사이 교황의 장례 미사가 엄수됐습니다. 네, 그 바티칸 광장에서 교황이 안치된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까지 한 6.4km가 되는데 예. 그 거리가 어제 그 배웅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40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교황청 이탈리아 정부가 추산하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부부 그리고 세계 각국의 뭐 정상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유인촌 장관을 필두로 해서 민관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초대장도 약자에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좀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한가운데 세웠어요. 난민, 수감자, 노숙인, 트랜스젠더 뭐 이런 사람들은 40여 명의 특별한 조문객을 대성당 앞에 세워서 교황을 이렇게 기다리게 했고요.
이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언에 따라서 교황청이 선정했던 초청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사실 콘클라베 이제 차기 교황을 어떻게 선출할지 이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9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뒤 다음 달 6일에서 10일 사이에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5명이 있는데 그중에 110명 정도가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에 임명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진보적인 후계자가 결정될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유럽이나 북미 쪽이 예전부터 주류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냐, 뭐 여기에 좀 관측이 어떤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